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주은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혹시 저희도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로 오셨는데 부부 전문가는 이제 처음 뵀거든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존중, 사랑, 배려.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정말 부부 사이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친밀감.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 있겠죠. 거기에는 뭐 배려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고, 사랑도 있고, 존중도 있고, 정말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태도도 있고, 내 마음 결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친밀감이라고 해요. 사실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떤 같은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친밀감 내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전문가세요. 그러기에는 저는 아내랑 같이 취미생활을 육아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늘 싸웁니다, 같이 하면서. 그게 괜찮은 건가요? 예, 뭐 더 잘 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런 갈등들이 조금씩 있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군요. 이미 뭐 더 잘 하려고 하는 의도만 서로 알아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도를 알아라. 네. 그리고 요새 좀 TV 프로그램 보면요, 그 실제 부부들이 나와서 맞아요. 막 이렇게 방송 이런 게 많잖아요. 그만큼 좀 인기가 있다는 건데 많아지는 게 이런 프로그램들의 인기가 많아지는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사회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였죠? 가장. 아빠, 가장. 남자. 예, 아버지, 남자. 네. 그 집의 아빠가 모든 가정을 다 책임져야지 되고, 내 가정을 대표해야지 되고, 부끄러운 일 없어야지 되고, 체면 중요하고, 약간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오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방송 사례까지 나오면서, 그래, 저거 남의 집 일이 아니야. 우리도 그래. 그래, 옆집도 저런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이게 전체가 다 공감이 되고, 다들 지금 동화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건강하다고도 많이 봐요. 이제 더 이상은 묻어놓고 가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요, 어떡해. 원장님께서는 20년 동안 상담을 진행을 해오셨고요. 네, 그동안 진행해오신 상담이 무려 3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쌓여온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20년 전의 부부 상담과 요즘의 부부 상담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많이 있어요. 사실 20년 전에는요, 제일 많이 가지고 싸우는 게 뭐냐면 정말 그놈의 밥이었어요. 밥 안 해준다고요? 너가 밥을 나를 안 해줬다. 너가 언제 나한테 밥 제대로 해준 적 있냐. 이 밥 문제 갖고 그렇게 싸웠어요. 네. 사실 그 밥은 그 밥 자체일까요? 그게 아니라 격려와 지지를 나는 몹시 바란다라는 그렇죠. 남편의 의미고 내가 밥하려고 결혼은 또 안 한 거잖아요. 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 나는 좀 관심과 사랑을 좀 받고 싶다. 이 모든 의미를 그 밥을 해주냐 안 해주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웠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돌리면 기능에 대한 중시가 굉장히 몹시 컸었어요. 20년 전에는. 그러니까 약간 여성들이 해야 되는 어떤 가사와 어떤 양육에 대한 부여가 훨씬 더 강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점점 희미해 가는데 제 느낌으로는 미투 운동 때 훨씬 많이 바뀌었어요. 이 세상이 정말 뒤집어지는 그 어떤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미투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시대별로도 이렇게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연령별로도 또 어떤 고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신혼 부부들 아니면 중년 부부들 아니면 항혼 부부들 등등 고민거리는 또 다를 것 같은데 또 어떤 맞아요. 고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대 간의 이 상황을 좀 보면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건강하게 살고 싶죠. 네. 사실 이제 결혼을 한 1년밖에 안 된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중년에 계신 이제 어머니, 아버님 이 부부도 계속해서 부부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들 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나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출가를 다 했어요. 결혼을 다 해서 이제 우리 부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떡 하는 얘기가
자, 이제 애들도 다 출가를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양가 부모님한테 좀 더 신경을 쓰고 부모님을 좀 더 돌봐드리고 오. 모시고도 좀 살아보자라고 야.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 바로 이혼이죠. 바로 이혼. 항원 이혼 바로 들어가죠.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양가나 말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네. 어느 한쪽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제 몇 년 전에 장인 어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도 돌봐드리고 내 부모님도 좀 돌봐드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아이들 돌보는데 신경 썼으니까 이제는 좀 부모님 돌보는데 신경을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 부인은 어떻게 되죠? 근데 부인은 여태까지 육아를 해왔는데 이제 탈출의 순간인데 갑자기 또 부양의 의무를 네, 지게 되는 네, 그런 기분인 네.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요. 남편이 육아할 때 많은 부분을 같이 함께 해줬다면 이 같이 했을 때도 아내분이 당연히 그래 너무 고마운 일이야 하지만 모든 거는 아내가 다 했다 이거지. 자기는 입으로만 지휘하고 입으로만 뭐 해, 뭐 애들 어떻게 됐어 하듯이 이번에도 양가 부모를 아무리 모신다 하더라도 다 내 일인데 얼마나 짜증 났겠어요. 저는 그렇게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숨은 의미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남편의 마음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기존에 살아왔을 때도 별로 없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부모님을 모시고 하자라는 건 이래저래 나의 존재 가치는 남편한테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실상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다퉜죠. 왜냐하면 이 부부들의 이제 사실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에서도 계속되는 이제 고부 갈등과 시집에서 시달리는 그런 문제에서 남편이 좀 모르쇠로 좀 일관을 했고 이제 코로나를 좀 겪으면서 좀 제사도 좀 없어지고 아이들도 이제 많이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인 입장에서는 이제 애들이 출가를 했으니까 나도 좀 이제 좀 쉬기도 하고 이제야말로 좀 이렇게 부부가 좀 이렇게 같이 좀 지내는 그런 시간을 좀 기대도 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뜩 한다는 소리가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살자라고 제안을 하니까 너무 상심한 거예요. 근데 남편 입장은 어떨까요? 섭섭하죠 또. 서운하거나. 네. 네, 이거는 자식의 늦은 효도인 거예요. 꼭 반드시 해야지 되고 아니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딴 데 가서 무슨 다른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좀 더 잘 보살펴드리고 좀 이렇게 찾아가자 이런 아주 바람직한 제안을 하는 거에 아내가 저렇게 발끈하고 근데 사실 돌아보면 그 이전에도 살면서 아이들 그러니까 나하고 그러니까 부부하고 아이들 둘에 대한 요 네 식구에 대한 것만 아내는 생각을 했지 전체 가족에 대해서는 아내가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서운했던 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은 더 속상해 하시는 거죠. 자, 지금 이 개념을 가지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자, 부모님 그러니까 부부 중심 결혼 생활이 있고 부모님 중심 결혼 생활이 있고 자녀 중심 결혼 생활이 있고 열외로 하나 더 있는 게 자기 중심 결혼 생활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네. 지금 남편은 무슨 중심 결혼 생활을 외치고 있는 거죠? 부모님. 예, 부모님 네, 중심 결혼 생활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 남편이 부모님 중심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누구 중심 결혼 생활이 됐겠어요? 자녀 중심 결혼 생활을 기존에는 자녀나 아니면 자녀나 좀 더 자녀 중심 결혼 생활을 해왔겠죠. 지난 한 20몇 년 동안을. 네. 근데 지금 이제는 좀 우리가 나이도 좀 이렇게 됐고 애들 다 출가했으니까 이제는 여보 부부 중심 결혼 생활을 좀 해봅시다 라고 지금 부인은 얘기를 하는 건데 남편은 계속해서 뭐를 주장하는 거죠? 부모님 이제는 또 중심 부모님. 결혼 생활. 그동안 당신이 자녀 중심 결혼 생활 했던 게 못마땅했으니 이제 아이들이 나갔으니까 부모님 중심 결혼 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부인이 싫죠. 예.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결혼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부부 중심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맞나? 요즘 세대는 이전 세대하고 달라서 부부 중심 결혼 생활이 아니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모님 중심 결혼 생활을 하고자 하는
아무래도 좀 남성분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거나 자녀 중심 결혼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모두 다 기능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거지 정서적인 부부의 정서를 우선순위하는 결혼 생활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자, 맨 끝에 자기 자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결혼을 했는데 기혼자인데 내용이 미혼자처럼 살고 있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 주변에 많습니다. 있어요? 제 주변에 많죠. 자기 하고 싶은 취미생활 다 하고. 맞아요. 네. 네. 뭐 집에도 심지어는 뭐 출장이라고 하면서 출장이 있긴 있으니까 그럼 집에 갈 수 있는데도 하루 더 있다 가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삶을 사시는 분들이 네. 계시더라고요. 집에 정말 젖먹이가 있고 애들이 둘이기도 하고 막 손이 바빠 죽겠는데도 네. 그게 불편하고 싫으니까 늦게 일부러 야근까지 하고 퇴근하면서 거기서 뭐 영화 뭐 다운로드 받아서 다 네. 보고 이러면서 일부러 늦게 퇴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중심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인 거예요. 네. 자, 우리나라 가정법원에서는 예. 어떻게 내용을 갖고 있냐 하면은 예. 남편은 대부분 생각들이 내가 제대로 된 조금 괜찮다라고 싶을 정도의 경제 활동만 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다 했어. 다 한 거예요.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해 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왜 아쉬워하십니까? 왜 아쉬워하십니까? 만약에 그게 맞다면 지금 아내한테 빨리 화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가 이도현 씨, 저 않습니다. 진심이 예. 도대체 뭐죠? 뭐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애 너무 사랑하고 가족과 함께 하고 싶죠. 네. 그분들을 혼내기 위해서. 하지만 집에서 왕처럼. 지내고 싶지만 왕처럼 못 지내는 게. 지내고 아니, 돈만 벌어주고 그냥 끝난 게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럼 됐어요. 사람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그럼 됐어요. 예, 아니, 좋아하길래. 근데 이렇게 가정 경제 생활만 제대로 해줘도 정말 감사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1900, 뭐 70년, 80년 뭐 이렇게 가보면 정말 가정 경제를 책임만 져줘도 사실 너무 감사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과거에서. 그거는 기능적인 어떤 경제 생활에 대한 것만 하면 아빠는 인정받고 다들 가족이 막 존중하고 우리 아빠 최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2025년입니다. 네. 아이고. 그것이 유지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는 네. 남편인 당신이 밖에서 집중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아내가 조력을 했다라는 의미로 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5대 5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과오를 하는 거죠. 내가 번 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너는 내 덕에 먹고 살고 있는 거야. 너희들 아이들 학교 가는 것도 다 내 덕에 다 학교도 가고 밥도 먹고 내가 너희들을 무슨 뭐 찬바람을 맞췄어, 비를 맞췄어, 뭐 밥을 안 먹였어, 뭐 태양에다 햇볕에 내놨어. 놔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남성분들이 젊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1순위는 누구예요? 나 자신.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 전체를 다 운영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다 대표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운영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말을 따라야죠. 잘 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저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따라주는 게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부딪히게 되는 이제 거죠. 싸움 시작됩니다. 예. 주변에서 이런 케이스들 많이 보십니까? 옛날에 아버지 상들이 좀 그랬다는 거는 많이 봤지만 요즘 제 주변에는 뭐 생각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그 가정생활을 꾸리기는 너무 쉽지 않다는 걸 예, 보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는 이제 중년 부부 케이스잖아요. 네. 중년 케이스는 아마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년 케이스에서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사실 중년이라고 해봤자, 그러니까 요즘은 자녀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결혼이 좀 늦어졌잖아요. 젊은 친구분들이.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출산이 좀 빠른 편이었기 때문에 저만 해도 24살에 큰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말띠예요. 네. 24년 차이가 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좀 출산을 빨리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시어머니, 뭐 장인, 장모님, 뭐 시아버지 이러신 분들이 나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아주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50세만 돼도 장인, 60대, 장모님 50대도 있고 심지어는 60대 뭐 좀 이렇거든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아직도 저런 사고를 갖고 계신 남성분들이 좀 많은 편이세요.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남편을 둔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화병이 일단 쌓여 있죠. 우라통이 터지죠. 그러지 않을까요? 네. 어떤 생각을 사실은 갖고 진짜 계십니까? 뭐 이렇게 남편이 돈 벌어와 주면은 아우 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그걸 당연하게 막 이렇게 하는 남편을 보면은 또 이렇게 부딪히는 부부 아내도 있을 거고 사실은 좀 다양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야, 일단은 뭐 박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부부가 아니라서 아니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했을 때 자기중심적인 저희 부모님을 보면은 좀 이제 각 나이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각자의 삶을 좀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타치를 안 하시고 예, 저희 아버지도 완전 옛날 분이셔가지고 좀 그런 중심적인 면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인정을 하시고 예, 어머니도 뭐 자유롭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도 타치 안 하시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호 좀 약속한 이제 마음적인 어떤 거리를 좀 잘 조절하신 케이스 같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외골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남편들이 사실은 이제 괴로운 시대가 됐어요. 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부인들보다도 이런 외골수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면 사실 아무리 다 큰 자녀들이라도 아빠한테 갈까요? 아버지 편 안 들죠. 예, 안 외로워지겠죠. 가고, 예, 사실은 이제 엄마가 계속해서 속상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누구한테 섭섭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한테 섭섭해요. 그래서 가족들도 아이들도 사실은 아빠 좋아하죠. 민마음으로는 뭐 최고죠. 최고의 아빠일 수 있어요. 근데 네. 아빠인데도 그게 참 다가가고 이렇게 좀 친밀하게 좀 지내고도 싶은데 그 마음이 잘 오픈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녀 입장에서는 또 우리 엄마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남편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 이제 당연한 건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엔 당연한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연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안 찾아뵙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인사드리러 가고 뭐 찾아뵙고 마음을 또 다 낼 수 있어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부인한테 남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고맙다. 감사하다. 그거예요. 네. 그건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마음적인 어떤 심리적 보상을 지금 하나도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이라도 보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보시길 권합니다. 자. 정말 당신 너무 고생 많았어. 당신만한 며느리가 없지. 정말 당신을 만난 거, 당신을 며느리로 둔 우리 부모님은 정말 럭키하신 거야. 너무너무 행운이신 거야. 여보 정말 고마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뵙잖아요. 네. 그럼 부인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 좋아서 하겠죠. 흐뭇해요. 네. 너무너무 만족스럽고요. 이게 바로 부부 중심인 거예요. 부부가 정서적인 것이 마음이 연대가 되면 얼마든지 부모님 뵙고 이건 일이 아니에요. 고마워만 하면 그리고 당신 수고하고 당신만한 며느리 없다라고만 남편한테 인정받으면 끝이에요. 사실 시아버님, 시어머님한테 인정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분들 보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내 남편만 내 심정을 잘 알아준다고 하면 예. 그리고 내 마음을 가치롭게 여겨만 주면 그거 부모님 뵙는 거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부부가 함께 연대한다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인 거예요. 야, 근데 선생님 말씀 들었을 때 이게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30년 동안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 꺼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도 어쨌든 어디서 교육을 듣고 왔는지 갑자기 당신 때문에 어떠니 저쩌니 했더니 우리 어머님 한마디도 안 듣더니 왜 문제 하나 터뜨렸어 큰 거? 왜 이제 몸이 아파 어디가? 뭐 이렇게 의심을 하더라고요. 좋은 그렇지. 얘기인데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역으로 또 다시 나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해야지 그러면 계속 시도를. 근데 해야지. 그걸 그러니까 아 근데 괜히 했네 하면서 또 싸워가지고 싸움만 나더라고. 처음에 어색하죠. 네. 근데 너무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까? 그치. 그런 반응은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 말씀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당신 뭐 문제 일으켰어? 무슨 일 있어? 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민마음이 뭘까요? 기대가 들어가요.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이거 뭐지? 라고 해서 당신 뭐 문제 일으켰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실제 그 민망함에는 사실 기대 심리도 들어가고 약간 좀 희망스럽기도 하고 그치. 뭐 얘기를 하려고 하나? 저 양반 저런 얘기 절대 안 하는 사람인데 맞는 말이야.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호기심으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안 하던 걸 하면 안 하던 말을 하면 놀라잖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영상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남편한테 풀네임을 부르는 거야. 아. 그 영상 봤죠? 네, 봤습니다. 뭐 누구 아빠 안 그러다 갑자기 이동영 이러면 이제 남편은 긴장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가만 있어봐. 뭐 기념일 까먹었나?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계속 익숙하게 이제 해주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뭔가 바뀌려나 기대감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저 마음으로 지금 남편이 다가오는 거구나를 느끼시기만 해도 엄청 큰 단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좀 많이 보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예. 네. 우리가 처음 시작할 적에 이 중년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낫겠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일 생각나는 게 뭔지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중년 부부 하면 그 얼마 전에 넷 뭐뭐에서 나오는 학시 아저씨. 학시 막 이렇게 하는 그 아저씨 아세요? 부부 생활을 그렇게 자기 멋대로 욕하는 줄 이렇게 알았어. 막 하면서 막 아내를 마치 자기 종처럼 대하는 막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여기서는 이동엽 씨가 이제 가장 중년이잖아요. 그래도 중년인가요? 여기서는. 네, 근데 지금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네. 네, 아내한테 그랬다가는 바로 이혼이거든요. 예,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못 참습니다. 요즘 아내분들 그 참아내는 분이 없어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점점 요구되는 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친밀감의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친밀. 제일 예. 중요한 거 그 친밀감. 친밀감 이퀄 뭐로 넘어오냐면 부부 애착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친밀감. 예. 이 친밀감과 부부 애착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전반적인 부부 중심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중년에 계신 분들한테는 되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부부로 살아본 적이 있었나? 이런 소원함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솔직하게 많이 이제 살아왔으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부부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부부 시간도 좀 가져보고 데이트 시간도 가져보고 우리는 실제 어떻게 살아볼까? 당신이 내 심정만 알아주면 나는 당신이 제안하는 것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여보. 그래서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주고 나를 좀 인정해주고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내주면 나는 당신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기껍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되셨어요? 저는 친밀감 말씀하셨을 때 부부 간에 애착이 생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혹시 이게 취미 생활에 같이 공유한다는 게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지 네,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부부가 취미가 비슷하거나 같다라는 건 정말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같이 뭐 하는 뭐 그 운동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운동을 통해서 대화량도 많아지고 관심사도 비슷해지고 시간도 또 같이 보낼 수가 있고 네. 예. 그런 것들은 정말 부부 생활하는데 아주 명약이에요.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네. 집에 계시는 시간이 좀 길어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조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그렇지, 같은데. 맞아. 네, 그럴 때 혹시 좀 시간을 좀 따로 갖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래도 좀 찌지고 뽑더라도 같이 있는 게 좋은지. 네,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부부가 사실 성향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혼자 좀 시간을 좀 갖고 싶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빠는 어떠세요? 아빠는 엄마 옆에 붙어 있고 싶어 하세요. 그렇군요. 보통 네. 그렇게 되죠, 이제. 좀 시간을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나는 붙어 있는 당신을 시간이. 사랑해. 네. 나는 당신 좋아해.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나는 또 사실 좀 성격적으로 혼자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어느 날 몇 시부터 몇 시 정도 사이는 내 개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배려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빠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같이 있고 싶은 그 마음도 있지만 이게 떨어져서 혼자 시간을 갖는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항상 그 매 순간마다 네. 아내는 나한테 어떤 사람이지? 내가 나를 어떻게 보지? 여기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이 부부거든요. 그래서 요청하시면,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요청하시면 아버님도 아내를 배려해서 흐뭇하시고 엄마는 또 엄마 개인 시간 가져서 또 편안하시고 이렇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예, 아니 왜냐면 저도 느끼는 게 이제 어머님이 우리가 빨리 밥을 먹고 아버지랑 저랑 빨리 나가야지 자기는 제일 좋대요. 그다음부터 네, 일을 네. 해야 이거는 뭐죠? 되니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죠? 쉬어야 예, 되니까. 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네. 좀 혼자 시작해야 시간이 굉장히 자기 충전이 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모두 다 뭐 같이만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예.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혼자 개인 시간이 확보됐을 때 내 네. 마음이 좀 정리도 되고 충전도 되고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외향이라고 해서 개인 시간이 필요 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예요. 저는 참고로 이게 아버님들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제가 이제 결혼 생활 한 11년 차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보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많이 있어요. 집에 늘 있다 보니까 아내가 엄청 짜증냅니다. 좀 나가라고. 그래서 밥 차리는 것도 뭐 아침부터 점심까지 삼시세끼를 다 차리냐며. 삼식이. 삼식이. 네. 예. 그런데 저는 아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친밀하고 좋은데 진짜. 아내는 계속 이제 애도 있다 보니까 애들 어머님들하고도 모임도 가야 되고 하니까 거기도 제가 한 번씩 따라가요 심지어. 어머님 딱 있는 데서 혼자 앉아. 눈치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 눈치 없는 겁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너무 혼자 있는 것도 외롭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면 사람 또 분위기. 어머님들하고 수다 떨다 보면 또 왜 그 얘기까지 했냐고 혼나고. 혼나고 또. 네. 아니 동네 어머님들 모임에 아버지 따라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저만 있더라고요. 늘 가면 다른 아버지는 없는데 처음 본 저는 거. 늘 모임에 많이 끼어 있거든요. 같이 아내랑 같이. 그래서 아내가 요즘에는 묻습니다. 같이 갈까요 말까요 빨리. 이런 식으로 가서. 아 네. 근데 아내분도 굉장히 남편의 성향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 네. 또 집에 혼자 놓고 또 나가서 엄마들하고 얘기해봐야 네. 계속 신경 쓰이고 막 그냥 그쵸. 이 주파수 막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게 좀 불편하신 거거든요.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왜냐면 참아내야 되는데 혼자 있어야 되는데 언제쯤 와? 몇 시에 와? 뭐 다른 거 뭐 할 거 없어? 이렇게 계속 묻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내한테 의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훌륭하신 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네. 이게 훌륭하네. 본인을 알고 있다라는 건 네. 대단한 거예요. 알지만 이거를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혼자 계시는 게 힘드시면 좀 내가 원래 하고 있는 일에서 관심사를 좀 더 확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뭐 다른 걸 좀 해야 되겠네요. 늘 확장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일을. 알아도 모르는데 집에서 그냥. 네. 근데 이동현 씨 동네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이제 모든 아줌마들, 어머님들의 사주를 다 보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동네 방네 그냥 제가 다 돌아. 명리학을 좀 공부했거든요. 그러세요? 소문이 좀 나서 동네 아줌마들이 저 얼굴 딱 보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와서가지고 제 생년월일은요. 무슨 어떤 프로그램의 한 장면처럼 프로그램 뭐 제 이름은 뭐 이런 거 그것처럼 제 생년월일은 이렇게 저한테요. 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부부 사이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친밀하고 부부 사이가 중요하지만 어떤 교집합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남편하고 부인이 있을 때 그 교집합은 30%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30%.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교집합이 지금 좀 뚱뚱해져 가는 중이죠. 많이 겹쳐요. 예, 우리 50%가 일체죠. 부부 일체인데. 예, 합원이죠, 그렇게 우리는. 되면은 숨 쉬기가 어려워져요. 아, 네. 그래서 숨을 네. 못 쉬더라고. 맨날 따라다니려고 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한 30%로 좀 이렇게 슬림하게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잘 바랍니다. 하고 있네. 이거 그런데 명선이도 좀 선생님하고 고민. 저도 한 이제 가지 빨리 해보세요. 여기도 이제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뭐 부모님 중심, 부부 중심, 자녀 중심, 개인 중심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신혼이고 부부 중심의 관계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친밀감도 좋고 같이 취미도 같이 공유하고 하는데 제가 지금 배에 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아마 이
부부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출산을 해본 적이 없고 자녀를 키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부 관계는 지금 너무 잘하고 친밀감이 좋은데 앞으로 이 자녀를 낳았을 때는 아마 그 엄마 아빠가 또 자녀한테 좀 더 중심이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또 부부 간의 이런 또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자녀가 이게 욕심이 생기거든요. 다 잘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일단 너무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네. 축하해요. 네. 다 욕심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다 잘하고 싶어요. 쉽지 네, 않을 것 다 같아요. 잘하고 삽시다 우리.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부터 아이가 36개월 정도까지 이 기간은 자녀 중심 가정이 되셔도 괜찮습니다. 예. 36개월 근데 까지. 자녀 중심 가정이 돼도 34살. 괜찮다라는 의미는 그 베이스에 뭐가 있어야겠죠? 우리에게는 든든한 부부 애착이 형성되어 있을 때 자녀 중심 가정이 되셔도 그 36개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36개월 동안에 어디 잘 나가지도 못하고 사실 어떤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 맞아요. 때문에 추우면 못 나오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때 특히 뭘 해야지 될까요? 서로 위로하는 걸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쉽지 않다. 당신 참 힘들지. 새벽에 모유하느라고 힘들었지. 잠은 좀 잤어. 아유, 자기 덕분에 아까 좀 이렇게 나 바꿔줬잖아. 그래서 좀 잤어. 자기는 괜찮아.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걸 훨씬 더 많이 하시면 괜찮습니다. 야, 제가 이걸 몰라가 애 셋을 낳는데도 이번에 다시 하나 더 낳아서 해보겠습니다. 위로하기. 네, 서로 바쁘다 보니까 네. 서로 힘들다고만 서로 얘기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네. 다시 해야 되겠다. 원하면 넘 선생님- 얘기 같네요, 저는. 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 말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좀 말을 예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예쁘게 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예쁘게 이야기하는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그 말 민면에 네. 당신은 나한테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네. 말씀하시면 다 전달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당신은 그래요. 나한테 귀찮은 사람이야 이런 걸 깔지 말고 좋은 사람이야 이걸 깔고 이렇게 다 하라고. 또 따라와 이렇게. 그 박권 씨는 모든 여자분들한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결혼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말을 예쁘게 하시거든요. 말을 엄청 예쁘게 하거든요. 말 정말 근데도 예쁘게 하시는데 다니고. 왜 이렇게 짝이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뭐 결혼하신 분은 다 문자가 좋아하거든요. 오겠죠. 그건 내가 결정사에 물어볼게. 뭘 그렇게 선생님한테까지 여쭤보니 부부가 됐을 때 물어봐야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네. 이쪽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년 부부 케이스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요. 고민 해결이 좀 되셨나요? 네. 네, 아, 이거 최고입니다, 최고. 위로. 네, 위로. 네. 아, 네, 좋습니다. 실제 부부들의 에피소드들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 강연 들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지혜 다락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강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